여러분은 이탈리아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빛나는 역사를 간직한 로마의 유적, 피렌체의 아름다운 야경, 소렌토의 눈부신 햇살. 생각만 해도 낭만이 가득해지는 느낌인데요. 그 낭만을 찾아 매년 수천만 명의 관광객들이 이탈리아를 방문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탈리아, 과연 낭만으로만 가득한 나라일까요? 사실 이탈리아는 7, 80년대 우리나라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훨씬 더한 지역 감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요. 오늘은 이탈리아의 지역 갈등 이야기입니다. 이탈리아의 이런 지역 갈등 문제를 이탈리아에서는 남부 문제라고 부르는데요. 이름에서 눈치채셨겠지만 남부와 북부의 갈등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갈등 그냥 아웅다웅 수준이 아닙니다. 사회, 문화, 정치적인 갈등으로 크게 번진 어쩌면 미래의 이탈리아를 반쪽 낼 수도 있는 수준입니다. 오죽하면 이탈리아 북부를 분리 독립시키려 만든 북부동맹이라는 정당까지 생겼을 정도니까요.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의 수도권당이란 이름을 가지고 수도권을 분리 독립시키려는 정당이 있다면. 아무튼 유럽 최악의 지역 갈등을 보이는 이탈리아의 남북 갈등의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남북의 경제적 격차가 있습니다. 이탈리아 북부의 대표적인 도시 밀라노가 속한 롬바르디아주의 1인당 GDP는 38,500유로인 반면 남부의 대표적인 도시 나폴리가 속한 캄파니아주는 2만 유로도 채 되지 않는 18,500유로에 불과합니다. 북부에서 가장 소득 수준이 낮은 움브리아주도 1인당 GDP가 25,000유로에 달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상당한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부와 북부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의 2배 정도 소득 수준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탈리아에 여행을 가보신 분들은 느끼겠지만 밀라노, 토리노, 피렌체 등의 북부 대도시에 가면 각종 시설이나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 파리, 런던과 같은 서유럽 대도시와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런데 남쪽으로 발걸음을 돌려 중부의 로마를 딱 지나는 순간 뭔가 조금 낙후된 지역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쪽으로 갈수록 그 정도는 더 심해지고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원래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사실 오히려 그 시작은 반대였습니다. 서양 문명의 씨앗으로 불리는 고대 그리스 문명을 중심으로 초기 유럽 문명의 역사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그 꽃을 피웠습니다. 로마 제국의 지도를 보아도 알 수 있죠. 고대 이탈리아 남부에는 잘나가는 그리스계 항구 도시들이 지중해 무역을 이용하여 번영을 누리고 있었고, 시칠리아 섬을 중심으로 한 남부의 비옥한 땅은 풍요로운 농업 생산력을 자랑하기도 했죠. 이 당시 남부 지역은 게르만족의 위협에 늘상 시달리는 북부는 물론 로마보다도 부유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기 476년 영원할 것만 같았던 서로마 제국이 붕괴하면서 남부와 북부는 갈림길을 만나게 됩니다. 게르만족과 동로마 제국의 이탈리아 지배도 잠시, 그 후 1000년이 넘는 기간을 지나 이탈리아가 통일되는 1861년까지 북부는 수많은 도시 국가들로 쪼개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기간 남부 이탈리아는 대체로 분열되지 않고 통일된 왕국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남부는 중세까지 왕과 영주를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봉건제를 유지하며 대지주와 그 밑에서 농업에 의존해 삶을 유지하는 수많은 농민들이 존재하고 있었고, 통일된 지배체제가 붕괴되어 밀라노, 베네치아, 피렌체 등의 도시국가로 쪼개진 북부는 고대로부터 이어진 전통적 질서가 많이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전통적 봉건제가 무너진 북부는 무엇을 먹고 살았느냐? 바로 무역입니다. 12세기에 이르러 베네치아를 비롯한 북부의 도시국가들은 지중해 무역에 패권을 쥐기 시작했고, 이를 통해 당시 유럽에서 제일 잘나가는 부와 권력을 쥐게 되었습니다. 부와 권력이 집중되니 자연스럽게 예술가, 기술자, 학자 등이 북부의 도시국가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14세기 유럽의 역사를 송두리째 흔든 공포의 전염병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흑사병입니다. 흑사병은 종교에 대한 불신과 노동력 부족을 가져왔고, 이는 힘겹게 명백을 유지하던 봉건 영주 세력의 숨통을 끊어버립니다. 노동력이 부족해지자 사람이 귀해졌고, 부와 권력의 추가, 임금 노동자 쪽으로 점점 이동하게 됩니다. 초기 자본주의의 시작이죠. 봉건제의 해체와 신앙의 부재, 자본주의의 태동, 이 세 개가 합쳐지면 무엇이 될까요? 바로 르네상스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건들을 유럽에서 가장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곳은 이탈리아 북부의 도시국가들이었습니다. 피렌체 공화국을 중심으로 르네상스가 꽃을 피우면서 북부는 제조업 및 상업이 눈부시게 발달하기 시작했고, 부르주아의 성장에 이은 시민사회가 구축되며 지금의 서유럽식 사회 경제체제를 갖추게 되는 일종의 엘리트 코스를 밟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동안 남부는 어땠을까요? 같은 기간 이탈리아 남부 지역은 르네상스의 혜택은커녕 시칠리아 왕국, 나폴리 왕국, 스페인 제국을 거치며 자비 없는 수탈에 시달립니다.
특히 장기간 이어지는 고세율의 세금 수탈에 남부 지역의 삶은 더욱 피폐해져 갔고 르네상스가 몰고 온 변화의 바람마저 남부에는 미치지 못하면서 일자리가 필요한 젊은이들은 서둘러 북부로 떠나게 되었고 숙련된 노동력마저 충분하지 않게 되며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집니다. 아예 쇠퇴한 변방 지역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나마 남아있던 사람들도 남부의 대도시 나폴리에 집중되며 당시 수만 명의 도시 빈민층 라차로니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1861년 서로마 제국 멸망 이후 수많은 국가들로 쪼개져 있던 이탈리아가 통일을 이루게 됩니다. 이제 남부 주민들도 발전의 결실을 맛볼 수 있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남부를 통치하고 있던 양시칠리아 왕국은 그 유명한 가리발디의 붉은 셔츠단에 의해 결국 통일 이탈리아 왕국이 되었지만 남부 통일운동의 핵심 세력이 지주들이었기에 근대화로 가는 첫걸음, 토지개혁조차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남부의 지주지는 1950년 2차 대전이 끝나서야 해체되게 됩니다. 사회자본이 형성되어 일반 시민들의 소득이 올라야 먹고 사는 문제 말고도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문화는 물론 상공업도 꽃을 피울 수 있게 되는 것인데 1950년까지도 그 씨앗을 심지 못한 셈이죠. 남부 주민들에게 통일 이탈리아 왕국은 새로운 시대의 개막이 아닌 그저 통치자가 바뀐 것 뿐이었습니다. 이탈리아 통일 이후 2차 대전 종전까지 이미 근대화된 시설과 북부를 가로지르는 포강을 이용한 풍부한 수력 발전을 갖춘 북부만의 발전이 계속 이어졌고 이 과정 속에서 남부의 많은 젊은이가 미국 등의 해외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황폐화된 사회기반시설과 텅 비어버린 경제활동은 남부를 마피아의 본거지로 만들기도 했죠. 2차 대전 이후 이탈리아는 공업을 중심으로 한 수출 지향 경제를 꾸리며 20여 년간 고도의 성장을 누렸지만 이것마저도 그 과실은 북부에 재투자되었고 이러한 격차는 지금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두 지역 간 격차는 경제력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남부의 낙후된 의료 환경이 수면 위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북부의 인구 1000명당 병상의 수가 남부보다 약 30%가량 많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남부 주민들의 불만은 더 커졌습니다. 남부 지역의 주지사는 코로나19 유행을 피해 남부로 온 북부 주민들에게 바이러스 운반자라는 힐난을 퍼붓기도 했으니 그동안 쌓인 분노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죠. 물론 이탈리아 정부도 낙후된 남부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재정 지원과 투자 등 막대한 세금을 쏟아붓고 있지만 궁극적인 해결은 아직 보이지 않고 여전히 북부에서는 남부를 우리 세금만 깎아먹는 게으른 한량들, 남부에서는 북부를 남부를 착취해서 잘 살아놓고 잘난 척하는 위선자들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탈리아의 통일과 함께 이런 말을 남긴 정치인 마시모 다제글리오는 지금의 갈등을 보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